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24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화자가 되겠습니다. 화하다 라는 의미의 화자인데요. 화하다 라는 말은 조화를 이루다 또는 화목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조화롭다 또는 화목하다 라는 의미의 화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평화롭다 라는 것은 다툼이나 이런 상태가 없이 평온함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고요. 화합하다 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화롭다 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잘 어울리다 그런 뜻이고요. 온화하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온화하다 라는 것은 이제 날씨가 푸근하다 그런 뜻인데 이것이 이제 사람의 성품을 빗대서 부드럽고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성품이 부드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완화되다 라고 하는 것은 느슨해지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구속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 구속하는 상태가 좀 풀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위화감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긴장을 초래하다, 무엇인가 마음을 불편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화뇌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화를 화목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데 이 부가 따라가다 보니까 마구 그 기준을 못 잡고 흔들리다 그런 의미죠. 해서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중하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른 것이 두 개가 충돌하면서 각각의 성질이 없어지는, 그래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상태의 가운데 상태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원래 이제 그 산성과 알칼리성이 만나면 중성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런 뜻에서 확대돼서 독성을 없애다 또는 독성을 완화시키다 라는 의미로 쓸 수 있겠습니다.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철학 또는 정치 체제 중에서 국민의 대표를 국민들 스스로가 선출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척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과 화합하는 것을 배척한다라는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비문으로 세워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통상 척화합의는 이제 우리 조선 말, 대한제국 말에 특히 이제 그 등장을 많이 했는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이제 조선 말의 세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유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경자가 되겠는데요. 놀라다라는 뜻의 경자가 되겠습니다. 공경하다라는 의미의 경자 밑에 마자를 위치시키면서 놀라다라는 의미의 경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놀라다라는 의미의 경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에서 총 2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놀라다 라는 의미의 경자가 되겠습니다. 실제 한국어로는 놀라다가 그 능동태 형태로 쓰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 뜻을 보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가 놀라워진 거죠. 그러니까 영문으로 표시될 때는 수동태를 쓴다는 거 감안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칩이라고 하는 것은 24절기는 양력으로 센다겠죠. 그러니까 양력으로 3월 5일경 되는데요. 개구리가 깜짝 놀래서 깨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경천동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놀라고 땅이 울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거국적으로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경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다라는 뜻이고요. 경이감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기도 하고 신기로운 느낌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경기라고, 이건 경기가 아니고 경기입니다. 경기라고 하는 것은 특히 아기들 신생아에서 유아 시절에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이제 증상을 얘기하는데요. 심할 경우에는 이제 그 기절을 하거나 사지가 경색될 수도 있습니다. 경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스라치게 놀라다라는 뜻이고요. 경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서 탄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이제 그 놀라운 일들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잖아요. 경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뜻에 쓰이는 거지만 경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쪽에 쓰인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경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경황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말, 현대 한국어에서 쓰고 있는 말을 보면 경황이 없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실제 경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경황이 없다라고 하면 정신 차리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지만 실제 경황이 없다라는 즉 이중 부정어를 그냥 쓰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황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 경황이라는 것이 정신 차려서 상황을 보다라는 의미로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경황이라는 거 말 자체도 부정적인 말인데 여기에 없다라는 부정적인 말이 중복해서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인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쓰이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경실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가지고 얼굴색이 하얘졌다라는 뜻입니다. 기절하기 직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를 알 수가 있죠. 물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려라는 뜻입니다. 무려라는 뜻인데 원래 물경이라는 말은 이 물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경이 놀란다는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 정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놀라지 말라 라는 말을 앞에다가 놓고 그 뒤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 구조죠. 그 문맥이.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딱 폐일원하고 그냥 물경하면 무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정성이라는 의미의 성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추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정성이라는 의미의 성자를 현재 살펴보고 계십니다.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보살피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얘기합니다. 성의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다하겠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심은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뜻하는 거니까요. 성의와 성심은 사실상 같은 말로 보셔도 됩니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 참되고 충성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성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참되고 부지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어사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성실하다는 말이 상당히 실천적인 의미의 말로 받아들여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하다, 그러니까 성실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충성은 누구에게 하느냐면 국가,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왕이나 황제죠. 그리고 신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의 성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객관적이고 또 일반 그 교양에 의해서 볼 때 기대하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과 열의를 다한다라는 뜻이고요.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성을 그러니까 극의 상태, 최고의 상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까지 정성을 모은다라는 뜻입니다. 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다라는 뜻이고요. 성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적인 큰 행사, 그 행사가 뭐 애사일 수도 있고 경사일 수도 있죠. 그런 행사에 도네이션을 금전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단지 이제 그 성금이라고 하는 말에 이제 조금 더 넓게 보면 물질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성금하면 화폐를 도네이션 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현대 한국어의 정확한 뜻 그리고 그 단어가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